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21 진행의 홍순달입니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침을 놓고 지방정부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이어 지방의회 역시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항의 방문은 물론 대규모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사21 오늘은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세창 동두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방송 출연 후에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먼저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장 오세창입니다. 동두천 시민을 비롯해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경기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여 시민들의 불평이나 불만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드리고 동두천시의 브랜드 슬로건인 두드림 동두천처럼 꿈과 희망을 향해 두드려가면서 동두천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과 함께 동두천의 꿈을 더 멀리 더 높이 비상의 날개를 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제 재선 시장으로서 이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그 시정 계획이 무엇인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 올 한 해 시정 계획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만드는 게 계획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가 모든 시민들에게 꿈을 안겨드리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크게는 이제 저희가 레포츠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 비전으로 또 비전 있는 미래도시, 녹색도시, 교육도시 또 요새 항상 노력하는 복지 행정도시 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는데요. 예. 이제 동두천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미군 기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이 이제 떠나면서 반환되는 공여지 규모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미군 기지, 주 기지만 해도 거의 900만 평 정도가 됩니다. 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희의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900만 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요. 예. 시 전체 면적의 어느 정도 차지하게 되는가요? 저희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먼저 동두천에서 미군이 떠나가면은 이제 공동화 현상도 좀 이룰 수 있고요. 좀 나쁜 점도 있겠지만 또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2004년 정부가 그 경기 북부 지역 미군 기지들을 통합을 해서 평택 지역으로 이전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계획보다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이제 동두천시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미군기지 이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글쎄 정부 계획은 원래는 2011년도에 기지를 이전하겠다고 그러던 것이 늘어져서 지금 2016년도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네. 사실 동두천시의 입장에서는 미군기지가 떠난다 그러면 빨리 떠나서 우리도 그 지역을 개발을 해서 살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자꾸만 이 기지 반환이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동두천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탈출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게 답답하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동두천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더구나 그 국회에서 그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이제 제정키로 했는데요. 이 법 제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그 어떤 상황이고요. 그 앞으로 그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 미군 기지가 때문에 이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서 이제 208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해서 올라가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만큼 기지 반환을 하면서 우리 동두천이 피해받은 것을 보상하는 측면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국가는 정말로 만들어줄 의사가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동두천이 60년 동안 미군 기지로 인해서 피해받은 것을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총리실에 이제 건의를 해서 특별법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네. 총리실에 기지전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 속에 동두천 지원 TF팀이라도 만들어줘서 네.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은 동두천을 좀 그래도 어루만져주고 계획을 많이 만드는 그런 노력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했고 또 김황식 총리께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셔서 네. 지난 1월 7일부터 기지전 사업단 속에 동두천 지원 TF팀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무관 하나가 그쪽으로 출근을 하면서 저희가 국가에게 18가지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 사업들을 우리 동두천 시민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고민을 총리실에서 정말 고민을 같이 하는 또 18가지 사업에 대해서 진척도 뭐 그런 진행 상황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동두천의 지금 또 다른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시장께서 총리실에 그 동두천 발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아마 그 지자체 일로다가 이렇게 총리실에서 이런 TF팀을 구성하는 건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 구성하고 운영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동두천 TF팀은 팀장 하나에다 팀원 3명으로 총 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나름대로 이제 총리실 멤버, 국방부, 행안부 뭐 등등 해서 저희 동두천에서도 사무관 하나가 그쪽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뭐 총리실에 지방자치단체 TF팀을 만든 최초의 팀이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동두천시에도 부시장을 주축으로 한 그 보안 TF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같이 상호 연계 작업으로 모든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동두천시가 이제 미군이 떠나면 이제 새로운 도시로 변모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동두천시 하면 미군 기지 이미지가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 도시 이미지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이제 동두천의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부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의 우리 전체 땅의 68%가 임야거든요. 네. 그럼 임야를 활용해서 우리 이미지를 바꿀 것이 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산악 레포츠 단지를 만들자 네. 하는 그 일환으로 산악 그 자전거 대회를 유치를 함으로써 MTB 코스를 저희가 43km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그 대회를 전국 대회를 유치를 했고 올해는 이제 미군 주둔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세계 대회까지 유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MTB를 타려면 자동차에다가 그걸 싣고 왔는데 이제 요새는 전철에 자전거를 실어주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MTB 코스를 통해서 동두천이 기지천이 아니라 이젠 산악 자전거의 도시로 탈바꿈을 하는데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 그 미군이 이제 떠나면요. 동두천시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이제 하는데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2016년에 이제 떠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6년에 미군이 이제 한꺼번에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그동안에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은 떠나면서 공동화 현상이 바로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뭐 대비는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서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2016년도에 미군 기지가 지금 상태에서 그냥 바로 떠난다 그러면 네. 동두천은 공동화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2016년도 전까지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사람 숫자 이상의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미군 기지가 떠나고 개발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 우리 동두천이 새로운 도시로 탈출을 하겠지만 네. 그 개발하는 기간 동안 과연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제 저희가 종합 레포츠 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토 3호선 대체 우회도로도 내년 말 정도면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친환경 부산급식이라든가 또 푸른숲 드라마 세트장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축산물 브랜드 타운 또 1조 3천억 투자하는 LNG 청정발전소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2014년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미군 기지에서 종사하는 숫자 이상의 일자리가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한다 그러면 미군 기지를 개발하기 전까지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위해서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시사 20일 홍순달 보도국장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사 20일 오늘은 오세창 동두천 시장을 초대했습니다. 시장님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는데요. 예. 요즘 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지역 경제와 재정에 그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두천시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그 대학하기 위해서 동두천시에서도 이제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어떤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모든 사업들과 더불어서 이제 동두천에 두드림 패션 지원 센터를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대문 패션 센터와 이제 협의를 해서 동두천에 봉제 공장을 유치하는 거죠. 네. 아파트형 공장을 져서 한 60개 그 공장들이 그쪽에 들어온다 그러면 나름대로 동대문과 동두천이 전철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만약에 된다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 무려 한 1,8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는 또 수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두천 소요산 자락의 축산물 브랜드 육성타운이죠. 예.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좀 특이한데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축산물 브랜드 타운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에서 도축세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축세가 없어지면 저희가 1년에 한 6억 정도의 세금이 줄게 되고 그래서 이제 농수산부에 우리가 좀 주장을 해서 전국에 4군데 지정을 받는 것 중에 하나로 우리가 네.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산 유원지 내에 190억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 연말 정도면은 축산물 브랜드 센터가 완공이 될 것이고 또 소유산이 경기의 소금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오면 먹거리, 볼거리가 지금 부족하다. 네. 그래서 축산물 브랜드 타운을 만들면 그래도 먹거리는 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측면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이 올 연말 정도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새로운 명소로 또 네.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 좋은 학교가 이제 많으면은 살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동두천시는 그 동두천 예고등 그 고등학교에서 그 대학 진학률이 높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앞으로 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동두천에 진짜 외고고등학교가 생기면서 동두천의 그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나름대로 올해만 보더라도 외고에 서울대학생이 14명이 탄생이 됐고 네. 연고대, 이대, 숙대 하면 뭐 한 100여 명 이상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그냥 합격을 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두천에도 뭐 또 문화영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게 특수학교인데 그런 학교도 대한민국에서 특수학교로 지정을 받았어요, 올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뭐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특성화 교육도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실 옛날에 비하면 동두천은 교육 환경이 나빠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동두천에 교육 환경이 나빠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네.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발전을 시키고
또 동두천의 공여지 부분에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이 오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2013년도부터 신입생을 뽑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동두천에도 침신대와 또 한북대학교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이 두 개가 잘 기둥을 받쳐주면 동두천 교육 환경은 점점 나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군이 많다 보니까 영어를 좀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미군을 활용해서 그 원어민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원어민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동두천이다. 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와 미군 부대 대대급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다 맺어줬습니다. 의무적으로.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군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영어 캠프를 우리가 운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성인 해서 영어 캠프들을 많이 미군 장병들을 활용해서 영어 캠프를 운영을 하면서 동두천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영어 한마디는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미군 가족들이 동두천에 많이 삽니다. 근데 미군 가족과 한국 가족이 살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로 트러블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한미연합 반상회를 개최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교류도 하고 있고 또 아파트에 문화센터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미군 병사들의 어린아이들과 한국 어린아이들이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한국 애들은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네. 또 미군 애들은 한국말을 배우는 그런 영어의 교류의 장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 동두천에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 하나가 우리가 관광 특구 지역이 있습니다. 동두천에. 네. 그 미군들을 위한 관광 특구 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제2의 이태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영어만 전문으로 쓰는 상가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된다 그러면 파주의 영어 마을은 돈 내고 가야 되지만 네. 동두천의 영어 상가는 그냥 내가 쇼핑을 하러 간다. 그러면 영어도 배우고 즐기기도 하고 쇼핑도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동두천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을 휩쓴 구제역 사태가 이제 지난 3일 가축 이동 조치가 이제 해제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예. 동두천시 역시 그 구제역 피해를 입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구제역과 그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상황은 어떻고요? 또 농가 지원 대책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 하여튼 저희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농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제역으로 이제 피해받은 농가가 총 32개 농가, 또 저희들도 2만 두 이상을 살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가금류도 AI로 해서 한 800마리 정도를 살처분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그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금을 적정하게 빨리 지급을 해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국가로부터 50%는 지금 보상을 했는데 네. 앞으로 이제 보상을 50%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정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모든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서민 정책 마련에도 열심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끝으로 올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글쎄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게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눔과 분배를 잘 해야 되고 정말로 사회가 따뜻해지려면 복지가 제대로 잘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총력을 지금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네.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은 게 복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점점 우리 동두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어떤 정책 같은 건 없습니까?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네. 저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김문수 지사가 말씀하시듯이 무한 돌봄센터라든가 네. 또 그런 것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항상 의료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긴급 의료 지원이라든가 등등 말할 수 없는 많은 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시청에 노크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활용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나눌 말씀 많지만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해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동두천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동두천의 발전상을 잘하는 거 있으면 박수도 좀 쳐주시고 못하는 거 있으면 많은 지적도 해주셔서 정말 우리 동두천이 기지촌이 아니라 정말 멋진 산악 레포츠의 도시로 MTB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창 동두천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60년) 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개발의 제약을 받아왔던 동두천시. 오는 2016년 주한미군이 동두천시를 떠나게 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동두천시에게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해 도심 공동화를 막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 역시 레포츠 산업 육성 등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에도 성공을 거두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순달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